길을 걷다가 다리가 터질 것 같고 끊어질 듯 저려서 가다 서기를 반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5분, 10분 걷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신기하게도 길가에 털썩 주저앉거나 유모차, 쇼핑카트에 허리를 푹 숙이고 기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리가 편안해집니다. 이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졌다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수술로 길을 넓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지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시술을 하라는 것도 있고 엎드려 운동을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흔한 스트레칭이나 운동법을 따라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척추 기둥 자체가 무너져 있는데 무작정 운동을 따라 하면 오히려 신경이 더 심하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검색을 완전히 끝내실 수 있도록 병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겪는 증상이 허리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구분하는 방법부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인 척추관이 도대체 왜 좁아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흔히 맞는 주사나 시술이 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지 객관적인 사실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반드시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진짜 응급 상황은 언제인지 명확한 기준을 잡아드리고 수술을 피할 수 있다면 어떻게 좁아진 척추관을 다시 넓혀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해답까지 모두 제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협착증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어 분량이 제법 깁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궁금한 내용을 바로 찾아보실 수 있도록 목차를 남겨뒀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먼저 골라보셔도 좋지만 내 병이 발생하는 원리와 치료법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려면 가급적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내 증상이 허리 디스크일까 척추관 협착증일까? 그 명확한 감별법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허리와 다리가 아프면 무조건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와 뼈가 어긋나는 원인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증상도 명확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차이는 허리를 굽힐 때와 펼 때의 통증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병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물렁뼈가 뒤쪽으로 더 튀어나오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반대로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파이프 같은 통로인 척추관 전체가 좁아진 병입니다. 우리 허리는 꼿꼿하게 펴면 이 신경 통로가 좁아지고 앞으로 둥글게 숙이면 통로가 넓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착증 환자가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쪼그려 앉으면 좁아졌던 척추관이 순간적으로 넓어지면서 신경을 찌르던 압박이 풀리고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유모차나 마트에 쇼핑카트를 끌고 허리를 굽힌 채로 걸으면 통증 없이 편안하게 걷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걸을 때 나타나는 통증의 양상입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체중이 허리를 눌러서 통증이 심해지고 오히려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면 통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착증은 정반대입니다.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는 신경 통로가 넓어져서 아무렇지 않다가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걷기 시작하면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꽉 조이게 됩니다. 그래서 5분이나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것 같고 저려서 걷기를 멈추고 쪼그려 앉아 쉬어야만 하죠. 조금 쉬면 다시 걸을 수 있고 걸으면 또 아파서 쉬어야 하는 이 증상을 의학 용어로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입니다. 협착증이라고 하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플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리보다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다리 전체의 통증이 훨씬 심합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굵은 신경 다발 전체가 꽉 눌리기 때문입니다. 다리에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시리거나 저리고 걸을 때 발바닥에 스펀지를 댄 것처럼 감각이 둔해지며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들이 모두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허리를 굽히면 편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것 같아 쉬어야 한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좁아지는 것일까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뼈가 늙었기 때문일까요? 이어서 협착증이 시작되는 진짜 이유, 뼈와 인대가 두꺼워져서 척추관을 막아버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척추가 늙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모든 사람의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는 진짜 원인은 노화 그 자체가 아니라 척추뼈를 지탱하는 힘이 풀리면서 뼈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상체를 지탱하고 허리를 움직이다 보면 척추뼈를 잡아주던 주변 근육과 조직들이 탄력을 잃고 헐거워집니다. 뼈를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면 척추뼈는 우리가 걸어 다니고 움직일 때마다 미세하게 덜그럭거리며 흔들리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척추 불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척추뼈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척추가 완전히 어긋나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구조물을 변형시키는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이때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주변, 즉 앞, 뒤, 양옆 세 군데에서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앞쪽에서는 디스크가 밀려 나옵니다. 뼈가 흔들리면서 가해지는 충격을 견디다 못한 디스크가 척추관이 있는 뒤쪽으로 볼록하게 밀려나와 신경 통로의 앞부분을 누릅니다. 둘째, 뒤쪽에 있는 황색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집니다. 위아래 뼈를 이어주는 이 인대는 흔들리는 뼈를 붙잡기 위해 스스로 부피를 뼈처럼 두껍고 뻣뻣하게 키우면서 통로를 좁힙니다. 셋째, 양옆에서는 후관절 주변에 뼈가 자라납니다. 과도한 마찰을 받게 된 관절 주변 뼈가 가시처럼 자라나면서 척추관의 양옆 공간마저 좁게 만듭니다. 즉, 척추관 협착증은 뼈가 늙어서 길이 좁아진 병이 아닙니다. 약해져서 덜그럭거리는 척추뼈를 고정하기 위해 앞뒤 양옆의 구조물들이 사방에서 척추신경을 꽉 짓누르게 된 구조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뼈와 인대가 자라나서 신경통로를 꽉 막아버린 상황에서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권할까요? 병원에 가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진통소염제와 물리치료를 병행합니다.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척추신경 주변에 직접 약물을 쏘아 넣는 신경차단술, 흔히 말하는 뼈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래도 아프면 꼬리뼈를 통해 얇은 관을 집어넣어 약물 뿌리는 신경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 같은 시술을 받게 됩니다. 통증이 극심해서 걷기조차 힘들 때 약물과 주사, 시술은 당장의 고통을 줄여주는 아주 효과적이고 필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체의 물리적인 구조 관점에서 이 치료들의 한계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주사나 시술은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신경을 푹 재워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뼈처럼 뻣뻣하게 두꺼워진 인대의 크기를 줄여주거나 밀려나온 디스크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지는 못합니다. 약기운이 떨어지면 걸을 때마다 다리가 터질 것 같은 증상이 어김없이 재발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주사나 시술로 막힌 길이 해결되지 않으면 병원에서는 마지막 단계로 뼈와 인대를 잘라내는 수술인 감압술을 권하게 됩니다. 길을 막고 있던 구조물을 잘라냈으니 당장 신경통로는 넓어지고 다리 저림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황색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이유는 흔들리는 뼈를 붙잡기 위한 몸의 생존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로 이 지지대를 통째로 잘라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길은 넓어졌을지 몰라도 척추를 뒤에서 받쳐주던 가장 중요한 지지대가 통째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척추뼈는 수술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게 되죠. 병원에서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수술한 척추뼈에 금속 나사못을 박아서 단단하게 굳혀버리는 척추 유합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 척추 마디를 나사못으로 고정해버리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을 그 바로 위, 아래에 있는 척추 마디들이 전부 떠안게 됩니다.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수술 부위 주변에 다른 마디가 무너져 내려 재수술을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결론적으로 진통제부터 수술까지 척추관이 좁아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척추뼈의 흔들림을 튼튼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앞서 수술이 척추 구조를 오히려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척추 수술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거나 절대 피해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일 때 뼈와 인대를 잘라내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당장 수술대에 누워야 하는가, 그 명확한 기준을 아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당장 수술을 서둘러야 하는 진짜 응급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대소변 마비와 감각의 상실입니다. 좁아진 척추관이 방광과 장을 조절하는 신경을 완전히 짓눌러 버리면
대소변을 보고 싶은 느낌 자체가 사라지거나 의지와 상관없이 새어나오는 마비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엉덩이 주변이나 사타구니 쪽 피부를 만졌을 때 남의 살처럼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는 신경이 영구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큰 병원 응급실로 가서 48시간 이내에 뼈를 깎아내어 신경기를 넓혀주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심각한 운동마비입니다. 다리가 저리고 쑤시는 아픔의 문제가 아니라 다리 근육 움직이는 뇌의 명령 자체가 끊어져서 다리에 힘이 툭 풀려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발목이나 발가락을 내 맘대로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자꾸 끌리고 자꾸 넘어진다면 당장 수술로 꽉 막힌 신경기를 열어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발목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 두 가지 마비 상황이라면 주저없이 수술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리가 찢어질 것처럼 아프더라도 대소변을 가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발목에 힘을 꽉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끔찍하게 아파도 통증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아직 신경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장 척추뼈를 깎아내고 인대를 통째로 잘라내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수술을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비가 오지 않은 협착증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뼈를 잘라내지 않고 좁아진 척추관을 어떻게 다시 열어줄 수 있을까요? 마비 증상이 없다면 아무리 아파도 뼈와 인대를 통째로 잘라내는 수술을 당장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해답은 문제가 되는 조직을 긁어내거나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척추 구조를 원래 건강한 상태로 튼튼하게 바로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척추의 균형을 맞춰 좁아진 공간을 여는 과정입니다. 협착증이 있는 분들의 척추뼈 주변을 만져보면 뼈를 보호하려고 깊은 속 근육들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 굳어버린 근육들이 척추뼈를 사방에서 억지로 꽉 끌어당기니까 뼈와 뼈 사이가 더 좁아지고 신경이 짓눌리는 것입니다. 이때 뼈를 깎아내는 대신 뼈를 꽉 쥐고 있는 이 깊은 속 근육들을 부드럽게 풀어줘야 합니다. 근육이 뼈를 당기던 억지스러운 힘이 사라지면 좁아졌던 척추뼈 마디가 원래 바른 위치로 서서히 벌어지면서 신경통로 안에 숨쉴 공간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헐거워진 인대를 재생시켜 뼈를 튼튼하게 고정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합니다. 공간이 열렸어도 척추뼈를 받쳐주는 인대들이 너덜너덜한 상태라면 일어서서 걷는 순간 척추뼈는 또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뼈가 흔들리면 우리 몸은 방어 기제로 인대를 또다시 두껍게 만들어서 신경 통로를 막아버리겠죠. 따라서 척추뼈 주변에 헐거워진 인대와 깊은 근육에 꼭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듬뿍 채워줘야 합니다. 영양분을 빨아들인 인대는 다시 두껍고 튼튼해지면서 척추뼈 전체를 단단하게 감싸주게 됩니다. 척추뼈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몸은 뼈를 잡으려고 억지로 인대를 두껍게 키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무너졌던 척추 기둥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안정을 되찾는 것이죠. 결국 단단하게 굳은 근육을 풀어 척추를 원래 자리로 바로 세우고 헐거워진 인대에 영양을 채워 넣어서 척추 스스로 내 몸의 무게를 거뜬히 버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뼈를 깎아내거나 쇠못을 박지 않고도 협착증의 진짜 원인을 고쳐내는 진정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수술 없이 도대체 어떻게 저 깊은 곳에 굳은 근육과 헐거워진 인대에 직접 수분과 영양분을 듬뿍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과 기존의 뼈주사와는 완전히 다른 척추를 바로 세우는 핵심 무기에 대한 모든 해답을 약침의 모든 것 영상에 아주 쉽게 담아두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링크나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 없이 내 몸의 무너진 기둥을 스스로 다시 세우는 명확한 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다리 저림과 고통 속에서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신 분들의 간절함이 온전한 쾌유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손운유담 한의원 김정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